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고용량 비타민C 정맥주사 IBC의 항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철분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철분은 비타민C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암 치료에 사용하는 고용량 비타민C 주사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철분은 필요한 영양소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철분을 너무 잘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 철분이 오히려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분 수치가 높을수록 왜 비타민C가 덜 효과적인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인 원리와 실전적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분과 비타민C의 복잡한 상호작용, 그리고 암세포를 노리는 스마트한 접근 전략,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테미시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아르테미시닌은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잘 알려진 물질입니다. 중국의 전통 약초인 개똥쑥 아르테미시 안누아에서 추출된 성분이죠. 이 아르테미시닌이 왜 암치료에서 각광받고 있을까요? 바로 철 아이론과의 독특한 반응성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시닌은 철과 반응하여 강력한 활성산소 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철분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의 빠른 증식과 대사 활동에 필요한 철분 요구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아르테미시닌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암세포 안에서 철분과 만나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심지어 DNA에까지 손상을 주는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테미시닌이 암치료 분야에서 주목받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르테미시닌은 마치 암세포만을 찾아 터지는 똑똑한 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정맥으로 투여하여 혈중에서 철과 반응시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암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 죽이는 전략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중 철분 수치, 특히 자유철 프리아이론이 너무 높을 경우입니다. 자유철이 과도하게 많으면 비타민C가 혈관 안에서 너무 빨리 산화되어 버립니다. 즉 암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작용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비타민C가 암세포 내부에서 충분히 작용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르테미시닌과의 병용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비타민C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르테미시닌을 먼저 투여하여 암세포를 미리 공격하고 그 후에 고용량 비타민C를 주입하는 방식이 제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강력한 물질을 어떻게 병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핵심 전략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아르테미시닌은 비타민C보다 먼저 보통 2-4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르테미시닌이 암세포 내부의 철과 반응하여 먼저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암세포의 세포막이나 내부 기관을 약화시킵니다. 암세포가 이 1차 공격으로 인해 취약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후 고용량 비타민C를 정맥으로 투여하면 암세포는 이미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아르테미시닌이 전처리제 역할을 하여 암세포의 방어막을 허물고 비타민C가 마무리 공격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병용 전략은 SVCT2 수송체 발현이 낮은 암세포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완전히는 아닙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세포 내부로 잘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혈중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세포 외부에서도 암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SVCT2 수송체 발현이 낮은 암세포에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DHA 디하이드로아스코르빅 애시드 형태로 변환되어 GLUT1 수송체를 통해 암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GLUT1은 많은 암세포에서 과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강력한 암세포 침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르테미시닌의 구체적인 복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용시간 비타민C 투여 T4시간 전 공복에 복용, 용량 1회 200mg, 주의사항, 강인응 모니터링, 철분제 병용 금지, 오전 복용 추천, 불면증 예방, 특히 철분제나 강한 항산화제는 아르테미시닌의 활성산소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는 것을 피하거나 시차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간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 주기를 조절하고 정기적인 간 수치 검사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아르테미시닌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용 전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조 요소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IP6. 체내의 자유철을 줄여 활성산소 소모를 감소시키고 아르테미시닌과 비타민C의 효과를 더욱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3, 비타민C와 함께 사용할 때 활성산소 생성 루프를 강화하여 암세포 공격력을 높입니다. 저탄수 식단 및 공복 상태,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아르테미시닌의 흡수를 돕고 암세포의 활성산소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전략들을 병행하면
암세포의 방어막을 다각도로 무너뜨려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철과 반응하여 활성산소를 만들어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혈중 철분이 너무 많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르테미신인을 먼저 복용하면 전처리 효과로 암세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SVCTT 수송체가 낮아도 암세포 외부에서의 활성산소 작용이나 GLUT1 경로를 통해 효과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복용 타이밍과 보조 전략을 잘 조율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암세포막에서의 1차적 손상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혈관 내에서 철피 또는 코리츠와 반응하면 과산화수소 H2O2 같은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암세포의 외막, 세포막 수용체, 미토콘드리아 외막 등 외부 구조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세포의 막 지질 리피드이 활성산소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지질 과산화 리피드 페럭시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세포막은 지방산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활성산소가 이 지질을 공격하면 막이 뚫리거나 불안정해지고 이는 칼슘 유입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초래하며 심하면 세포자멸사, 포토시스나 괴사 네크로시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르테미신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포막에서 작용합니다. 아르테미신인이 철과 반응하여 세포막 주변에서 직접 활성산소를 방출할 경우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붕괴시키는 1차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신인은 지질 친화성이 있어 세포막에 잘 붙기 때문에 막 근처에서 강력한 활성산소를 국소적으로 생성하고 이로 인해 암세포는 막 손상, 이온 누출, 에너지 고갈로 급속히 약화됩니다. 즉 SVCT2 수송체가 낮아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아르테미신인과 고용량 비타민C는 암세포의 외부에서부터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막 기반의 손상은 우리가 말하는 1차적 손상이며 이후에 오는 내부 활성산소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손상은 2차적인 효과로 이어져 암세포 사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르테미신인과 고용량 비타민C 병용 요법이 귀한 시간을 들여 어렵게 치료받고 계신 여러분의 암 치료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모든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